자,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과학적 기준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거 실효성도 없고 견학하러 갔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시각이 갈리는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내일은 이 찬성 측 입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요 교수님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5박 6일 동안 확인하는 일정인데 그렇죠. 이게 시찰이냐 검증이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 정부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거다. 말이 시찰일 뿐이지 용어만 시찰이지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예. 일단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 그러니까 경산성 외무성이 그냥 설명회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설명회인 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시찰도 아니고 검증은 더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대만만 하더라도 작년에 무려 5번 다녀왔는데 결국은 설명만 듣고 또 시뮬레이션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5박 6일이지만 앞 뒤를 떼면은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시찰이나 검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사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합니다. 이 네. IAEA가 이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염수 시료를 3차례나 채취했다. 이걸 받아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그 시료를 받아가지고 국제 원자력을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분석한다는 말이 지금 가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모호한 표현을 한 거죠. 시차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시차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는 그 시료 채취는 아예 예.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마도 1년 이상 전에 그 국제 원자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담반이라고 해서 그리고 네. 그 전담반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다. 과학적으로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예전에 받은 시료 분석하는 거하고 지금 받은 시료는 완전 다른가요? 왜냐면요. 예. 일단 시간차도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나 하청업자가 갖다 준 물 말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저기 예를 들어 녹수로 있는 10년 전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도쿄 전력이 하청업자랑 같이 얌전하게 또 물이죠. 네. 이 물이 과연 어떤 물일까요? 아마 깨끗한 물일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밑에 있는 침전수 네. 또 침적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녹수물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깨끗한 탱크 말고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양이 너무 작아요. 137만 톤 중에 기껏해야 몇백 리터 될까요? 이거는 저기 빙산의 일각도 안 되죠. 정말 그 깨알 만큼 작아요. 전체 그 태산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거기는 약간 합리적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 IAEA에서 지금 뭐 문자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IAEA에서 검증하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그럼 IAEA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할 때도 네. IAEA가 가서 우리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침전수라든지 밑에 있는 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일본에서 자 이거를 네. 가지고 보세요 하고 제공하는 후자였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 1급 보안 시설인데다가 뭐 그렇겠죠. 또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단 사진만 보더라도 국제 원자력 기구 단원들은 이 시찰 그 당시 정말 시찰이겠죠. 그냥 어깨너머로 보는 겁니다. 뭘 떠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IAEA 검증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검증 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지능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2015년부터 이거는 저기 태평양 방류를 목표라고 여태까지 쭉 왔던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일종의 신용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 태평양 제국 그 포럼들 있지 않습니까? 제도 포럼들 그 5 과학자가 한 것처럼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용케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했더니 이 두 탱크 사이에 비가 다르다는 거죠.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런 걸 찾아내기에는 조금 덜 객관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그 잣대가 좀 휘어져 있지 않느냐. 단단한 잣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그 의문을 갖고 그래서 이번 시찰단이 가면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방호복 입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 뽑고 그리고 저기 잘 섞기 전에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는 것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시찰단뿐만 아니라 네. IAEA의 검증과 시찰도 네. 일본의 요 방류라는 큰 장기 목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일 뿐이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찾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고요. 아주 소소한 걸 찾아낸다.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서 뭐가 나왔다 했을 때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도쿄전력.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리가 검사 역할을 기대하지만은 변호사 내지 판사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라는 거 이미 2015년에 그 당시 일본 유키야마노 사무총장이 그 일본에다가 저기 권고를 했습니다. 태평양 해양 방류가 최선이다. 그리고 이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류를 해라. 그 대신 조금 걸러야 되겠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버리는 것만 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얘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우리 시찰단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거 밝힌 게 요 다핵종 제거 설비. 네. 우리는 알프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고 이후에 저 원전 노심에 닿아서 오염된 지하수 네. 요걸 따로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탱크에 모아놓은 게 오염 처리수인데 요걸 이제 방류하기 전에 요 알프스란 거에 돌려가지고 이 물이 정말 깨끗한지 아니면은 저 장치가 잘 돌아가서 정화가 실제로 되는 건지 우리 시찰단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알프스에 들어갔다 나온 오염수.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알프스 돌려가지고 되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주장이거든요. 네.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알프스 얼개 껍질을 볼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뭐가 들어가 있는 여과기 우리 정수기 생각하시면 되죠.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5개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슘 걸러내고 스트론튬 걸러내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플루토늄까지 그리고 이제 삼중수 탄소 10선 아예 못하고 좋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양이 너무 많았고요. 137만 톤 보통 기계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볼 때 100톤, 1000톤, 10,000톤 정도는 가능하고 이건 137만 톤 그거의 1000배가 넘죠. 두 번째로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잔해물이 있어요. 해결료 찌꺼기, 철근 찌꺼기, 콘크리트 찌꺼기 그리고 거기 이제 냉각수에 들어있는 거겠죠. 빗물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또 하루에 400톤씩 옵니다. 그중에서 250톤 정도 그중에서 정말 줄여가지고 150톤 밑을 통과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래 자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터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게 되면은 필터의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 냉방기도 먼지 쌓이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훈훈한 바람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분명히 성능 저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걸러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래서 히다치가 만들었을 때 말이죠. 이게 어떤 그 성능 검사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만 통과하게 돼 있는데 엉뚱한 게 들어간 것이죠.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하수. 냉각수와 온갖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는 예상치 못하고 보통처럼 세슘만 있다. 뭐 플루토늄만 있다. 스트론튬만 뭐 삼중수 물이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이게 알프스가 일종의 정수기잖아요. 쉽게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럼 좀 정수가 됐겠죠. 그렇지만 양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수가 좀 됐을 텐데 그런 찌꺼기가 있으니까 필터로서 정화기로서 또는 이온 교환 기타 등 이게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가들은 뭐 다 걸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합리적인지 아니면 괴담 수준인지 모르지만 의문을 품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도쿄전력도 60% 이상 아직 걸리지 못했다고 했고요. 도쿄전력 자신이 그리고 나머지 과학자는 아니다. 70%다. 75% 아직 남아 있다고 한 그러니까 25% 정도는 걸러진 거죠. 그런데 75%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처리술까요? 오염술까요? 그래서 오염술 가깝죠. 그 용어에 대한 좀 이 일종의 네. 뭐 프레임에서 싸울 수도 근데 있는데 그 용어 가지고 다툼이 있잖아요. 오염수가 아, 맞아요? 처리수가 맞아요? 용어 가지고 다툴 건 처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불완전하게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저기 오염된 처리수다 또는 네. 미처리수다. 그게 맞죠. 또는 공정을 거쳤지만 아직 오염돼 있다. 그게 그러니까 처리수도 잘못 없습니다만은 처리는 됐으나 아직 오염이 돼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절반 이상이 오염됐다면은 예. 그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오염수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미국 국제원자력 일본 빼고는 전부 오염수 또는 핵 방사능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여당 측에서 약간 용어 변경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만 국민께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논란을 계속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요. 네, 정수기 그 수돗물 정수기에 통과하면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수기에 들어가는 게 수돗물이 아니고 네. 거기 뭐 빗물이고 막 흙먼지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죠. 정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금물이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알프스도 그런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네. 뭐 찌꺼기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저기 며칠 전 이제 떠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 한 것처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 교수는 절대로.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긴 했는데. 1리터에서 100리터 갔다가 조금 무리했는지 10리터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네. 떠나셨지만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안전치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알프스로 정화하는 이제 핵종이 현재 60종이 넘는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31종 반 정도 됩니다. 이것만 안전평가 대상에 넣은 게 불신을 자초했다. 뭐 이런 질문인데. 그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300종이 넘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히는 62개, 두 개를 살짝 늘려 64개 됐다가 37개, 지금 30개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이제 삼중수가 빠져 있죠. 탄소 14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넣으면 32개가 되는 거. 어쨌든 이렇게 된 거는 이유는 있죠. 그동안에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사고 당시 원자로가 완전히 멈추고 핵반응이 끝났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반응이 지금도 부분적 계속 그러니까 아직 원자로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4개를 전부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30개로 줄였는데 국제원자력 그것도 좋다고 그냥 용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믿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방금 저희가 얘기한 핵종 얘기도 있고 네. 예전에 얘기했던 뭐 삼중수소가 남아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삼중수소든 핵종이든 간에 이게 한꺼번에 그냥 바닷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내보내면 네. 바닷물이 희석돼서 네. 이거 좀 괜찮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전혀 잘못된 저도 시각인가요? 아닙니다. 맞는 시각인데요. 그래요? 문제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계산하면은요 하루에 그 2,500톤이 나갑니다. 저 그냥 아닙니다. 왜냐하면 2,500톤. 예, 125톤인데 125톤 오고 그리고 10배로 희석하면 2,500톤 수영장 한 개 무게가 부피가 되는 것이죠. 125톤이 희석해서 나가니까 네, 양이 늘어난다. 10배로 한다는데 거기에 또 125톤이 들어옵니다. 지하수가 합하면 250톤 곱하기 10한 2,500톤 그게 이제 올림픽 교육 수영장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적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희석이 되죠. 예. 그렇지만은 아주 골고루 희석되는 게 아니고요. 뭉치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뭉치는 밑에 그리고 또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그럼 가다가 가라앉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다가 먼저 다 가라앉죠.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죠. 침적토가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 배류 또 해조류 또 갑각류 그리고 광어 우럭처럼 거기 바닥에 있는 수산물 거기에 둘러쓰는 거죠. 그리고 아가미 호흡하지 않습니까? 네. 체내 들어가. 그래서 그게 후쿠시마 해안 예. 지금부터 또 저기 방사성 물질을 품은 그 수산물이 계속 잡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그 말씀은 이게 태평양 해안에 골고루 희석이 되면 나은데 네. 한 곳에 뭉쳐 있을 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뭉쳐 있는 곳을 먹고 자란 어패류나 생선 여기는 네. 방사성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작위로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먹이사슬 통해 가지고 참치까지 가는데 참치가 미국 서안에서 몇 주 전에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새숨을 먹으면. 그러니까 벌써 거기까지 간 거죠.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 그럼 이 오염수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으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1,000개 넘는 탱크 있지 않습니까? 1,000개만 더 만들면 땅이 없다던데 땅을 기적적으로 찾았다면 도쿄전력이 보니까 땅 많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만들면 거기다 계속 18년 동안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희석할 필요도 없이 여과가 됩니다. 반감기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후쿠시마 시찰단 및 이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인터뷰 진행했고요. 내일은 찬석 측 입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